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창업 성공 파트너 이대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 2023년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그 온라인으로 통해서 지금 줌 특강을 2023년 1월 12일 날 목요일 9시에 했는데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 40여 분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셨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제 경험 100% 리얼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제가 한 몇 분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편집을 잘 못해서 그냥 통으로 하고 빨리빨리 넘기실 분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3년도 7월 달에 서울시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 SBA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공고가 나와서 약 한 달 정도 신청 접수를 했고 거기에 감사하게도 서류 합격하고 최종 합격을 해서 이제 약 2년간 그 입주해서 그 창업센터에 2주간 입주를 해서 무상으로 그 공간을 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세이브하게 된 거죠. 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뭐 전기, 수도,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비용 같은 거 일체 내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가 그곳에서 이제 먹고 자는 거 숙식을 거의 해결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고 먹는 거는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컵라면 시켜 먹고 이제 식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2년 남짓 그렇게 창업 활동을 했었던 그런 저의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 지자체 자금을 타냈는데요. 제가 타낸 그런 배경,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돈이 많았다라면, 제가 뭐 몇 억, 몇십억 정도 있었다라면, 굳이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을 했을까요? 어,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 어떤 예비 창업자, 어떤 초기 창업자분께서도 지금 자금이 조금 넉넉치 않아서, 여유롭지 않아서 지자체 사업이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반부에 또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꿀팁이 될 만한 요소를 그러니까 서서히 풀게 될 테니까요. 좀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꼭 완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에 대한 소개는 뭐그 정도로 하고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다음에 쳐보면 뭐 제가 작가이자 뭐 컨설턴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 인생의 행운이 시작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름이 불가사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거를 끄집어내서 사업 계획서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주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강의 말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을 사로잡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사업 계획서, 눈길을 사로잡는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정부 지원 사업을 최종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때 쓰는 이제 첫 번째 장표이긴 한데 줌 수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제가 이렇게 세미나 시작 전 안내사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유튜브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뭐 이렇게 소감이나 아니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 채팅방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정보 얻어 가시거나 아니면은 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기는 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네,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 핸드폰 번호는 뭐 굳이 제가 노출은 안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이대강 꽃집 창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랑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저희 직원과도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자, 제가 목차를 따라 준비하진 않았고요. 좀 자유롭게 그렇게 제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서정희님,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으신 분이 그 모델이자 연예인 서정희님이신데요. 개그맨 서세원님의 그 부인이시기도 하지요. 예, 작년 말에 2022년도 말에 이 서정희 씨가 방송에서 뉴스에서 자신이 이제 유방암 말기이고 투병 중이라고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좀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 이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적합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정희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축은 세우고 쌓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건축이다. 건강과 신뢰, 사랑, 믿음, 신앙 등 어느 것 하나 세우고 쌓지 않는 일이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사업체를 짓고 어떤 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건축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잘 세우고 잘 쌓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편입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편입을 했는데요. 편입 전에 전공은 실내 건축 산업 기사였습니다. 네, 실내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 어떤 실내 건축을 할 때 있어서 외관도 있고 내관도 있지만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설계 도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는 시공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라면 뭐 제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 도면을 그립니다. 앞에서 보는 정면도, 그리고 옆에서 보는 인면도, 위에서 보는 천정도,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투시도라는 게 있습니다. 총 네 가지 도면이 있어야 실제로 이 실내 건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예비 사장님들께서 이건 넘어갈게요. 앞에서 소개했으니까요. 이렇게 사업체를 튼튼하고 멋진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설계 도면이 바로 사업 계획서란 이야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맞는 이 건축물에 맞는 설계 도면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면적이라든지 뭐 벽체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움직일 동선에 맞추어서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대로 건축을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때로는 just do it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그런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가로서의 좋은 자질이자 태도이지만 때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다듬어 보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도면과 같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 계획서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한번 반추하셔 가지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먼저 어떤 사업체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인 것을 우리가 추스린다고 했을 때 내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걸 바로 두 글자를 줄여서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그리고 비전, 그리고 비전 목표, 핵심 가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부터 멘탈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을 시작하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집짓기 어 내적인 집짓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선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실 맞물리는 부분도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면 총 9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40주 연속 아마존 그 서점에서 1위를 한 서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좀 어렵지만 몇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본 적이 있고 이건 사실 원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 오스틴 월더와 여러 또 그 집필자분께서 공동 그 저서 집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퀄리티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옮기신 분이 유효상 교수님인데 실제로 저는 유효상 교수님의 강연을 만나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책도 집필하셨고 특강도 몇 번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업 모델에서 조금만 바꾸게 돼도 새로운 또 혁신적인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한 몇 분이 지났을까요? 창업 내비게이션 노트. 이것도 이랜드의 CEO로 계셨던 경진건 대표님이 따님과 같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이 책 또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온북에서 출판되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고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객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고객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한번 고객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고객한테 제안할 가치가 무엇인지, 도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객 세그먼트라고 해서 CS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내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내가 어떤 고객의 고통이나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40대라면 20대 때, 30대 때 내가 그 세대를 거쳐오면서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었던 내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고민했었던 또 고통스러웠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른이 된 지금의 모습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떤 걸 해결해 주고 싶은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고객과 나는 또 다른 또 견해나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고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객을 정말 좋아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그걸 사업화해야 아마 정말 찐팬도 생기고 또 그걸
믿고 구매해 주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 9가지 칸,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뼈대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꼭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카카오가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적었었던 뭐 그 네이버나 구글에 자주 나오는 이제 장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처음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창출, 비용, 수익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예전 카카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줄여서 BMC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많이 서치해 보셔가지고 나랑 비슷한 업종이나 비슷한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출력해 보셔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게 넓은 범주에 있어서는 경쟁 업체 분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시장 분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영상 이거 사업 계획서 뼈대 완성하는 거 1탄, 2탄, 3탄 이거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제가 수업 때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그 작성하는데 크게는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양식이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양식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가이드라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로 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첫 번째 인생 최초의 사업 계획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 사업 계획서도 제가 후반부에 좀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근데 100% 완벽하게 공개는 못 하더라도 제가 일부는 근데 모자이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부라고 하지만 이걸 다 결국엔 보여드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너무 한 편이 길어지면 다 못 보실 수 있으니까 끊기지 않도록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이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또 제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거를 멈추고 기록을 멈추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